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까요? 코인 시장, 히치하이커, 옥황상제, 첫 훈련이네요. 먼저 옥황상제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죠? 네, 지난 4일 최종회를 맞은 볼빨간 신선노름 관련 키워드인데요. 소고기를 주제로 마지막 경연을 펼쳤던 이날 방송에서는 이 통갈비 스테이크, 소 근막볶음, 타락죽 등 이 다채로운 요리들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마장동에서 2대째 한우를 정영한 정영사입니다. 난 너무 맛있는데? 육향은 제대로 난다. 근데 조금 레어예요. 조금 레어가 아니라 그냥 그냥 레어요? 기름진 고기는 이렇게 레어를 먹으면 되게 질겨요. 질겨요. 안심은 덜 익어도 상관없네요. 약간 닭발 느낌 나네. 아, 맛있어요. 닭발인데 씹을 때마다 차돌 기름이 계속 나오는 닭발이에요. 맞아. 기름 많은. 아, 이거 진짜 식감의 끝이다. 야, 금방 맛있다. 그 결과는? 쓰리 두꺼입니다. 쓰리 두꺼입니다. 주로 왕실에서 드셨던 음식인데 아마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풍미를 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향을 한번 좀 보시죠. 향 좋은데요? 심심하게 간장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참 난 아니야. 너무 맛있겠는데. 난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조선의 맛입니다.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아, 근데 고기는 좀 질기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감으로 이걸 먹었을 거예요. 자,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태성님의 육면 네. 1두끼 3두껍입니다. 아쉬워요. 모든 평가가 끝난 뒤에 신선들은 아쉬운 작별을 고하면서 옥황상제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색 레시피를 소개해주던 볼빨간 신선 노름이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회에 대한 시청자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포맷 신선하고 좋았는데 끝인가요? 꼭 시즌2로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엔 블라인드했던 설정은 어디로 가고 왜 정영사가 나와서 요리를 하죠? 무슨 설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왜 끝나나요? 포엠씨도 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아쉬워요. 이상한 옷과 도끼 콘셉트는 아닌 것 같음. 좀 더 고민해보시고 시즌2로 돌아오세요. 이 신선했던 포맷과 또 MC들의 케미스트리로 인해서 종영을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소 모호해진 컨셉트에 혼란스러웠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고기가 이렇게 평소에 자주 먹기는 좀 힘든 재료여서 그런지 저는 상당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최태성 선생님이 나와서 그 소고기와 관련된 또 한국사 이야기도 들려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한우라고 하면 어떤 색깔 떠오르시나요? 누렁이 황소. 누렁이 황소. 그죠? 언제부터 이 한우 누런소라고 정해졌을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소를 표준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그냥 그 누런소를 그냥 단일 표준으로 잡아놓으면서부터 이어진 것이죠. 일본의 제일 유명한 소 어떤 소인지 아세요? 와규. 예. 그 와규가 원래 흑소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이 제주도에서
그 후보 보고 야 이거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맛있는 그런 고기로 만든 거죠. 그리고 요리까지 선보이는 모습은 좀 신선하기도 했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볼빨간 시선 노름이 어떤 본격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의 고수들과 블라인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동등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 굉장히 좀 신선했고 나름 차별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평가 부분에서는 포 MC의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두드러졌고 또 어떤 순서라든지 뭐 그날 뭐 포 MC의 뭐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운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좀 결과가 좌우되는 그런 측면들이 시청자들에게 좀 공감을 얻지 못하지 않았나. 또 이런 캐릭터 플레이에 기반한 패널들의 대립구도도 초반부터 너무 일관되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 단순한 입맛을 가진 하하 씨와 김종국 씨 그리고 좀 까다로운 입맛을 지닌 서장훈 씨와 성시경 씨 이런 대립구도가 많은 웃음을 자아내긴 했는데 이 갈등 구도가 이제 마지막 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웃음 코드가 좀 단조로워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회였잖아요. 그래서 제작진들도 얼마나 다채로운 요리들 그리고 요리의 정보를 여러분께 좀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듬뿍 담긴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들이 참가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일부러 그런 구성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간 지역 투어도 했고 또 게스트 초대도 하면서 여러 가지 포맷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정체성 그리고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쉽게도 종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의적인 레시피를 만날 수 있는 포맷과 신선이라는 독특한 세계관 차용으로 차별화된 요리쇼를 내세우긴 했지만 아쉬움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획의 신선함을 탄탄한 재미로까지 발전시켜줄 새로운 MBC 예능의 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히치하이커인데요. 이번 키워드 윤성은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2일 방송된 UHD 특선 다큐 지구여행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여행자이자 히치하이커인 마리아 칸두스 씨의 태국 코창섬 투어가 전파를 탔는데요. 해당 지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또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특별한 배낭여행기였습니다. 코창은 온화한 기후를 가진 열대섬입니다. I've never been in Kochang before, and in my opinion, the best way to get to know in a new place is to start hitchhiking. 물론 이곳에 오기 전에 미리 숙소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숙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Hi, can you help me? Do you know where the cheapest place to stay here? Yep, I know one. Get in. Oh, thank you very much. Yeah. My name is Maria, by the way. I'm from Ukraine. What about you? My name is Mark. And I'm Julia. We're from Germany. Is it your first time here? Yeah, I've been in Thailand before, but I've never been on this island. So you will like it? 레저 공원을 방문해 볼까요? This park in the middle of the jungle. It's very cool to do sport in the nature. I like it. I feel like a bird between jungles.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무에타이로도 알려진 타이 복싱 체육관입니다. 오늘 마리아 씨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Hits. Okay. No. No, this. Okay. Yeah. 1, 2. Okay. Okay. 고된 운동을 마치면 확실히 배가 고프죠. This is our ingredient that we're gonna cook today. Okay, this is a lime and a caffeine lime. And let's see here. It looks like big cucumber. This is papaya. You can do this one like here. Take the peeler and do it like this. 당근과 토마토, 콩, 라임을 자릅니다. Do you like sweet? Yes. 이제 모든 것을 섞어야 합니다. Bang, bang, flip, bang, bang, flip, bang, bang, flip, like that. Work with, yeah. Good, like that. Make sure you can make presentation a bit. You can make it green, and yes. And ta-da!
Enjoy eating. Spicy, sour, salty. Just wow, very nice. 이 섬에서 관광객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산책을 할 때도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코창을 즐기고 싶다면 서둘러 오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국 코창섬의 푸른 자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여행 과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도 이게 지구 여행자가 제목이다 보니까 그 여행자의 캐릭터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뭐 타이복싱도 직접 체험을 해보고 직접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고요. 같은 맥락에서 여성 타이복싱 선수로서 이제 금기와 싸우고 있는 그 진과의 인터뷰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Do you have a goal in this? What are you doing training in Muay Thai? เหมือนกับ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ค่ะก็คือให้ร่างกายแข็งแรงแล้วก็สามารถป้องกันตัวได้แล้วก็ถ้าเราชอบเทรนเยอะๆเราก็สามารถทำเป็นนักมวยอาชีพได้ค่ะคือเรียนด้วยแล้วก็ทำงานด้วยก็เลยไม่ค่อยมีเวลาก็เลยมีเวลาว่างก็แค่มาซ้อม 금기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남성 선수들과 같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진 선수의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어떤 여행자가 단순히 이제 체험만 본인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태국 사회에서의 어떤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이복싱에 많이 매달리는가 하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 좀 여러 가지로 태국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던져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프로그램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 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대리 충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거는 야시장에 있는 저 수많은 태국 음식들이었구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마리아 씨가 그 현지 셰프랑 같이 그 현지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긴 하는데 그 모든 체험 같은 것들 너무 부럽고 저도 정말 좀 가보고 싶고 뭐 그 체험이 됐든 아무튼 정말 그 시장을 걷든 그 정말 이제 저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음식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버니라는 태국 요리사와 함께 직접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채로운 식재료를 정말 UHD의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그 향신료를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인 쾌감을 주는 방송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마리아 씨가 히치하이킹으로 다니는 여행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도 심지어 얻어 타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강추를 합니다. First, you get free ride. Second, you can ask driver anything you want to know. 그러니까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는 어떤 매력의 면모만 부각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마리아 씨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특수한 건 아닐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여행법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좀 아쉬움이랄까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첫 훈련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팀을 결성해 야구 도전기를 펼치는 마녀들이 재정비를 거쳐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는데요. 2021년 6월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고타 준족의 대명사 마녀들 2대 감독 박재홍. 박 감독,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트레이드 시켜. 우리도 퇴출도 시키고 그 헝그리 정신을 좀 줘야 돼. 김민경, 윤보미 씨 등 시즌 1부터 함께한 연예인 멤버에 새롭게 선발된 일반인 선수들이 합세해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왜? 115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돌고래 소리 났어요, 방금. 좋아요. 아까 우리가 던지는 걸 잡았잖아요. 치는 걸 잡을 거예요. 치는 걸 잡는다고요? 옆에 글러브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포수가 공 하나 놓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두산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니느님. 안녕하세요. 제가 더슨 니퍼트입니다. So you want to get your leg up, get your hip to go first.
We don't want to lean back. 안 돼요. Up, down.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한목 앞으로, 한목 앞으로. 이거 오픈. 안 돼요. 오케이. 잘못된 습관이 너무 몸에 배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돼요, 저는. 여자 야구가 잘 치고 잘 던져서 이기는 것보다는 수비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볼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운데서 잡고 타구의 방향에 따라서 3시냐 9시냐에 놓고 타구를 쫓아가야 돼. 왼쪽. 나이스 캐치.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발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마녀들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시즌2 기다렸어요. 마녀들 보면서 저도 용기 내 여자 사회인 야구에 가입했습니다. 흥해라 여자 야구. 여자 야구도 계속 보니까 재밌네요. 여자 사회인 야구도 많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야구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즌1보다 엄청 퀄리티가 있어 보이네요. 마녀들 시즌2도 꼭 다 챙겨볼게요. 다치지 말고 항상 파이팅입니다. 여자 야구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마녀들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마녀들 시즌2 첫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즌1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는 그 자체에다 좀 의미를 뒀다라면 시즌2에서는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선수층을 강화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12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된 최정예 멤버. 좀 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스포츠에다가 좀 더 방점을 찍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던 것 같고요. 기존 에이스 박민서 선수랑 신흥 에이스 후보로 등극을 한 이민서 선수 같은 경우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강력한 후보입니다. 16살 이민서라고 합니다. 자신 있어? 네, 있습니다. 우리 이민석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가 살아나니까 선수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들도 좋았다고 보고요. 첫 시합을 강팀하고 했는데 양구 블랙펄스. 선발 투수가 우리 신수지의 첫 번째 공 초구. 오케이. 그렇죠. 보냈어요. 좌우로 흔들면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유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자, 이건 조금 높았어요. 바운드볼이 됐지만 괜찮아요. 5구째. 낮았어요. 자, 좋아요. 6구째. 빠졌군요. 볼넷을 허용을 하고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죠. 상대팀인 양구 블랙펄스 선수들은 약점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홈으로. 그런 야구 경기의 묘미를 잘 보여준 그런 에피소드여서 첫 출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시즌2인데 굉장히 많은 게 변했습니다. 멤버 구성도 바뀌었고 감독도 이제 박재홍 감독으로 바뀌었고 정말 그 격동의 시즌2가 됐는데 스포츠 예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예전에는 정말 저것도 안 됐던 팀이 이제는 저런 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경기 1회부터 정말 이제 멘탈이 흔들려서 내야에서 모두 포구 실책으로 좀 살려주면서 지금 실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장통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많은 변화들이 스포츠 예능의 성장 서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2화, 3화, 4화를 통해서 증명해 주길 바라는 그런 기분입니다. 시즌2는 전국 재패라고 하는 전국 재패? 정말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다진 거잖아요. 그래서 박재홍 감독은 첫날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 나름대로도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신수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이 잠깐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음으로써 정말 야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이제 물음표를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제작진들이 보다 밀착해서 그 선수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코인 시장인데요.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 6일 전파를 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된 코인 광풍의 그림자 편에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가상화폐의 실태에 관해서 짚어봤는데요. 몇백만 원이 수억 원이 됐다. 돈을 그냥 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성공담과 투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교차하는 게 요즘 코인 시장인데요. 올 초 가상화폐 열풍에 올라타 거액의 자산가가 된 안시우 씨. 4억 5천만 원을 열흘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오면 올수록 더 빛을 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한 돈 복사 신화. 그러나 그 신화가 최근 한 달 만에 돈 삭제 공포로 돌변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을 날렸다는 손실 인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벌어놨던 돈 처박아가지고 다 잃고 나서도 나 이제부터 정말 안 해야지. 그런데 또 은행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아서는. 그런데 실체가 분명치 않은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거래소에 상장된 얼랏코인. 매일 4%씩 꼬박꼬박 마치 누군가 조작한 듯 2달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하루 만에 99% 수직으로 폭락했습니다. 8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원금을 날린 피해자가 14,000명이 넘을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국내에선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한 진도지 코인도 나왔는데 개발자가 자신의 보유 물량 30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잠적하면서 가격이 0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시장에도 작전 세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업계에선 더 이상 비밀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 조종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을 순간적으로 올리겠다. 예정 날짜와 시간, 거래소가 공지됩니다. 가상화폐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펌핑방입니다. 가상화폐 시세 조종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시세 조종에 등장하는 세력은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고 발행하는 재단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MM입니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혹은 독자적 판단으로 특정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MM이 재단이랑 손을 잡고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이 코인을 한번 우리가 매집해서 움직여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에 충분한 자금까지 보유한 MM에게 일반 투자자들이 상대가 될 리 없습니다. 과열된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대, 그 중심에 있는 코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집중 조명한 기획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계획적인 사기 도박이 생겨나니 일반 사람들은 당하고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람의 허황된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600만 명을 도박판으로 이끌고 있는 현 상황. 결국 꾼들이 돈을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들만 눈물 흘릴 듯.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는 순간 10년 후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방송을 보고 판단해라. 법적 장치 없이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 투기 열풍에 관해서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스트레이트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명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사기꾼들도 많고 어떤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줘서 개미 투자자와의 심리전을 위해 바이럴 팀도 동원합니다. 이미 얼마를 벌었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등 낚시성 글을 도배하다시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알바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맨날 넘치는 트릭 냈다, 호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고마운 생각이 들게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자리 잡기도 전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사실은 보여준 방송이었거든요. 사실 이 방송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것이 지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신고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 시점에서 코인 시장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좀 시의적적으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가상화폐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모를 꽤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문제는 거기에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노동이 중요하고 또 그 노동이 이제 보상받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 스트레이트의 이번 기획의 어떤 본질이 좀 흐려졌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해 주셨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멈추는 그날까지 스트레이트의 날카로운 취재가 이어졌으면 합니다.